몇 년 전에 몇몇 람보르기니 엔지니어들과 MIT의 연구자들이 함께 먼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한 자동차 디자인을 생각해냈죠. 테르조 밀레니오, 세 번째 밀레니엄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이 차는 스스로를 수리할 수 있는 자동차예요. 그렇다면 이 차에 사용된 새로운 기술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 걸까요? 차 전체가 수많은 특수 센서로 덮여 있어요. 이것들은 차의 상태를 검사하고 어떤 손상이나 품질 저하도 감지하죠. 만약 센서가 균열을 발견하면 자동차는 특별한 나노튜브로 그곳을 채워 수리할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죠. 람보르기니의 CEO는 테르조 밀레니오가 회사가 공학계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했고 그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자가 수리 기술은 스포츠카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계에 대한 규칙을 새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모든 기기와 가전제품들이 여러분의 피부처럼 마모와 찢어짐을 자동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엔지니어들은 또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설계함으로써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했어요. 테르조 밀레니오는 배터리 대신 슈퍼 커패시터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더 빨리 충전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램보르기니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시에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일반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슈퍼 커패시터는 탄소로 만들어졌기에 일반 배터리보다 훨씬 작고 가벼워서 차량 차체 패널에 융화될 수 있죠.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차에는 엔진이 없어요. 대신에 각각의 바퀴에 고유 전기 엔진이 있어서 각 바퀴에 대한 회전력의 양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테르조 밀레니오는 현대의 포뮬러1 자동차와 견줄만 해요. 그 뜻은 테르조가 또한 효율적인 사륜 구동이라는 걸 의미하죠. 람보르기니의 초현대적인 능력 못지않게 수치도 인상적이에요. 이 자동차는 3년 동안 1,437억만 원 상당의 파트너십을 맺은 최초의 제품이에요. 테르조 밀레니오의 최고 속도는 거의 시속 354km에 근접한데 활로 쏘아올린 화살과 같은 속도죠. 대초원에 있는 야생마 몇 마리에 필적할 만한 838마력을 가졌고요. 하지만 그런 마력에도 엔진의 굉음 소리는 들을 수 없죠. 테르조 밀레니오는 최근 파리에서 열렸던 제33회 국제자동차 축제에서 선보여졌어요. 현대자동차의 가장 흥미로운 디자인들이 여기에서 선택되죠. 하지만 람보르기니는 또 다른 놀라운 디자인의 자동차인 마츠다 비전 쿠페 컨셉트에 패배했어요. 이 차를 보면 마츠다와 람보르기니가 같은 기본 개념의 양극단임을 알 수 있어요. 람보르기니는 악당들을 위한 바퀴 달린 우주선 같아 보이는 반면 마츠다는 미래적 우아함의 전형이에요. 하지만 마츠다 쿠페는 테르조 밀레니오와 같은 기술을 자랑하지 않아요. 테르조의 또 다른 중요한 성능은 자동화된 기능이에요. 지금은 경주 트랙에서만 사용 가능해서 여러분은 이게 큰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테르조에는 어떠한 경주 트랙에서도 문제없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요. 일단 람보르기니가 스스로 트랙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운전자의 선생님이 될 준비가 됩니다. 이 기술은 운전자에게 람보르기니 자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빠르고 능숙하게 트랙을 한 바퀴 도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테르조 밀레니오가 역사상 가장 비싼 게임기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전 경주에서의 자신의 유령과 경주 트랙에서 경쟁하는 비디오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테르조 밀레니오는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해 그와 같은 작업을 수행해요. 하지만 모터 스포츠는 신경 쓰지 마세요. 평범하게 운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차고나 뒷마당에 주차된 차를 보고 싶다면 어쩌죠? 가격표 또한 인상적인데요.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테르조 밀레니오는 약 35억 원 정도일 거라고 해요. 그 정도면 베버리 힐스에 있는 정말 좋은 집이나 심지어 바다에 자신만의 섬을 가질 수 있는 가격이죠.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걸 사죠? 글쎄요. 첨단 기술의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미래형 자동차는 마츠다와 람보르기니만이 아니에요.
이탈 디자인과 에어버스가 만든 팝업은 제33회 국제자동차 축제에서 미래형 도시자동차 대상을 수상했어요. 왜 에어버스가 관련되어 있는지 궁금하세요? 이 차가 자동차와 비행기 두 가지 다라는 걸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 팝업은 세 가지 다른 모듈로 만들어져 있어요. 승객 캡슐, 지상 모듈, 그리고 공중 모듈이 그것이죠. 이것은 도시가 나라 전체만큼 커질지도 모를 미래의 메가시티 여행을 위해 고안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대한 도시 크기에 맞추어 자동차 자체도 거대해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 에어버스와 이탈 디자인은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기발해요. 밖으로 나가 미래에서 온 매끈한 차에,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승객 캡슐에 올라타는 거죠. 이것은 지상 모듈에 부착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여러분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얼굴을 스캔하고 몇 가지 다른 세부 사항들을 확인해요. 그런 다음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교환역으로 이동하죠. 역에 도착하면 지상 모듈은 공중 모듈로 대체되어 이제 여러분은 메가시티의 반대편에 있는 최종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모듈들은 사용 후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까지 충전소에 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차고나 집에 이런 것들을 보관할 필요가 없죠. 또 이는 보다 적은 수의 모듈들이 제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 환경에 덜 해로울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를 또 다른 컨셉카는 르노 심비오즈예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날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지만 이것의 주된 목표는 신체적인 편안함이에요. 사실 르노 엔지니어들은 이 차가 여러분 집의 일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차의 내부는 잘 꾸며진 거실 같아요. 내부에 있는 가구의 특색 소재와 형태는 여러분이 차 안에서 온전히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껴지도록 설계되었어요. 또 좌석은 180도 회전할 수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운전 경험을 제공할 거예요. 이 기능은 다른 승객들과 더 쉽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죠. 잠깐만요. 뭐라고요? 운전 중에 수다 떠는 건 별로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차는 자율주행을 하니 그냥 편하게 여행을 즐기면 돼요. 심비오즈는 온전히 르노가 만든 상호 연결 기술 생태계의 일부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차는 집에서 자동 충전이 될 것이니 정해진 충전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차는 필요한 경우 집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여분의 에너지를 내어줄 수도 있어요. 르노 엔지니어들은 그 자체의 에너지 수요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완벽한 가정과 자동차의 시스템을 상상하고 있죠. 오, 너무 기대돼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